문제 해결 능력, 추리 독해, 그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어느 파트 출제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이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독해가 출제되어 있게 배정된 게 있는 게 바로 추리 독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 능력에는 언어 추리 같은 추리 파트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추리에 관련된 건 다 문제 해결에 집어넣기 때문에 추리 독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형별로 보게 되면 독해 파트 중에서 일반적인 사실 독해보다는 추리 독해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독해 파트도 훨씬 더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추리 독해 문제는 난이도가 높다라는 전제를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일정한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추리 독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보고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사실이 아닌 거냐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보다 이 문제처럼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차라리 스킵하고 끝에 푸는 것이 좋은 파트가 바로 이와 같은 추론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겠네. 그렇죠. 추론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쭉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의 문제 읽고 정답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으면 말이죠. 함께 봐볼게. 자, 이 문제는 일단 정답이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자, 왜 이 문제는 이제 1번이 정답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적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글을 보세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시 평범했던 런던 시민들은 심지어 하인들을 뽑을 때도 그가 저녁 시간에 벌어지는 가족 음악회에 한몫 끼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를 고려했답니다. 즉 노래를 잘 불러서 뭔가 한몫 낄 수 있는, 식사 시간에 끌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의미가 1번처럼 다재다능한 걸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았다, 그걸 좋아했다는 의미라는 게 아니라 이거 좀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직접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썼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재다능에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샤넬 뽑을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노래 잘하는 게 하나의 더 추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다재다능으로 잘못 추론하면 틀리는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은 전혀 생뚱맞는 걸 집어넣지 않고 뭔가 근거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근거가 미약한 걸 대부분 정답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강의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추론 문제가 어렵다는 걸 말하려고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킵해도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출문제 보십시오. 이건 이제 코리아 기출문제잖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제시된 자료의 근거로 보기 중에 진입 판결, 즉 참고짓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선택지에 참고짓을 골라라 형태의 문제는 말이죠. 아까 문제보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 추론 문제보다 참고짓에 대한 추론하는 게 좀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포인트가 있냐? 참거짓 문제는 말이죠. 일단 선택지를 쭉 보는 거죠. 봤을 때 만약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내가 아는 내용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참고짓을 봐서 선택지를 최소한 몇 개라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문을 보지 말고 먼저 선택지를 봤더니 1번 봤더니 참 써있고 문화지체는 있네. 문화지체는. 그럼 우리가 자세는 몰라도 뭔가 얘는 문화가 지체되는 것이다. 제대로 가지 않고 지체되는 거다. 그건 어차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봤더니 문화지체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요인이 된다. 뭔가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 요인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라는 거죠. 넘어가고 있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볼 때 맞을 것 같아. 참을 고르는 거니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두 번째 봤더니 경제 변동 속도는 가치 변동 속도보다 느리다. 아니죠. 항상 정신적인 것이 더 느리죠. 물질적인 것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3번 봐봐. 테크놀로지의 변동 속도는 가치 변동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했잖아. 당연히 기술이 정신보다 더 빠른 거 맞죠? 맞아. 근데 거짓이래. 거짓이라니까 얘도 틀린 것 같아. 4번 봤더니 문화지체는 문화 요소들 간의 변화 속도의 차이로 발생한다. 당연히 뭔가 변화 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거 당연히 지체되는 거겠죠. 맞아. 틀렸다까지 답은 아닐 것 같고. 3번 문화지체는 문화 요소들 간의 괴리로 인하여 생긴다. 당연히 속도의 차이니까 괴리가 생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틀렸다고 하니까 얘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겠나로 체크해서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참 거짓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참고시에는 선택지는 내용을 주어를 딱 봤더니 내가 얼추 아는 내용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 정답을 찾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왜? 이 지문이 전혀 생뚱맞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이 거짓말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풀어서 정답을 맞을 수 있는 형태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추리 독해는 어려운 파트이지만 추리 독해 중에서 이렇게 참고집 관련된 문제 관련된 부분은 만약 선택지에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설명이다 그랬을 때는 선택지 보고 정답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해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서 많이 볼 필요는 없어. 그냥 해당되는 추리 독해가 뭐다라는 해당 내용, 추리 독해가 어렵다, 스킵한 게 좋다, 딱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을 풀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추리 독해는 정리가 되는 것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